저는 장태영입니다. 팟캐스트 PD로 일한 지 어언 7년째죠. 2008년 가을 새 시즌 기획안을 앞에 두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책상 위엔 펜만 굴러다녔고 커피는 식어갔죠.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그날이요. 1993년 여름 강릉의 작은 농장에서 어머니 장순옥이 실종됐습니다. 저는 그때 겨우 8살이었죠. 동네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딴 남자 생겼대. 애 버리고 도망갔다던데. 그런 말들이 귓가를 맴돌았어요. 고모 최은미가 저를 데려갔습니다. 차가운 손으로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죠. 태영아, 이제 내가 엄마야. 그날부터 고모는 저를 키웠습니다. 밥을 먹이고 학교에 보내고 대학까지 졸업시켰어요. 마을 사람들은 고모를 성녀라 불렀습니다. 최은미 씨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남의 자식을 저렇게까지. 저도 그렇게 믿었죠.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엔 늘 의문이 있었어요. 제 방 서랍 깊숙한 곳에 푸른 비치 비녀가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이죠. 고모가 내 엄마가 두고 간 거야 라며 건넨 물건입니다. 저는 그 비녀를 볼 때마다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정말 이것만 두고 떠났을까? 비녀는 어머니가 가장 아끼던 물건이었습니다. 할머니께 물려받은 거라고 들었죠. 명절 때마다 머리에 꽂고 다녔던 그 비녀를요. 그런 걸 두고 갈 리가 없었습니다. 팟캐스트 주제를 정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실종 사건이죠. 스태프들은 반대했어요. PD님, 너무 개인적인 거 아닌가요? 청취자들이 관심 가질까요? 하지만 저는 밀어붙였습니다. 15년 동안 도망자로 낙인 찍힌 여자의 진실을 파헤쳐야 합니다. 녹음실에 앉았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심호흡을 했죠.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시즌이 시작됩니다. 제목은 도망자 어머니입니다. 1993년 강릉 농장에서 실종된 한 여자. 세상은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일까요? 저 장태영이 직접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녹음을 마치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고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고모, 저 팟캐스트로 엄마 사건 다루려고요.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영아, 그런 걸 왜 다시 들춰? 고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죠. 진실을 알고 싶어요. 진실은 이미 다 나왔어. 내 엄마는 너를 버리고 떠났어.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옛 자료들을 뒤졌죠. 1993년 신문 기사, 경찰 보고서, 마을 사람들의 증언까지요. 자료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장순옥 씨 사업 파트너와 미래 의혹, 농장 매각 후 행방불명, 남편과 아들 버리고 도주 추정. 기사 제목들이 눈을 찔렀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도 많았습니다. 어머니의 통장엔 돈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집에는 옷가지들도 그대로였죠. 도망치려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푸른 빛이 비녀를 꺼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비녀가 은은하게 빛났죠. 이걸 두고 갈 리 없어.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고모는 저를 정말 잘 키워줬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죠.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었어요. 그 여자 이야기는 하지 마. 단호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팟캐스트로 어머니의 오명을 벗겨드리겠어. 고모에겐 미안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해. 녹음실에서 두 번째 에피소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실종 당일의 상황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마이크에 대고 말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1993년 7월 17일. 어머니는 농장에서 일하다 사라졌습니다. 목격자는 아무도 없었죠.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고모였어요. 시누이는 그날 아침 평소처럼 밭에 나갔어요. 점심때 안 들어와서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고모의 옛 진술이었습니다. 경찰은 며칠 수색했지만 흔적을 찾지 못했죠. 그리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도망친 것으로 추정. 그게 공식 결론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비녀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환했죠. 하지만 15년 전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이었어요. 어머니, 당신은 정말 어디로 간 걸까요? 팟캐스트 조회수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들이 달렸죠. 응원합니다. 진실이 밝혀지길. 낯선 사람들의 위로가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고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태영아, 그만해. 내가 다칠까봐 걱정이야. 걱정이라는 단어가 묘하게 걸렸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벽에 어머니 사진을 붙여놨습니다. 흐릿한 흑백 사진이죠. 웃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 그 웃음 뒤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녹음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 안에서 푸른빛의 비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비녀가 제 손바닥 안에서 차갑게 식어갔어요. 이 비녀가 진실로 가는 열쇠일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비녀가 정말로 모든 것의 시작이 될 줄은요. 팟캐스트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2008년 10월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죠. PD님, 강릉에서 연락 왔습니다. 국도 확장 공사 중에 뭔가 발견됐대요. 스태프 김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가 발견됐는데? 드럼통이요. 콘크리트로 완전히 밀봉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울에서 강릉까지 차로 3시간. 저는 엑셀을 밟으며 계속 생각했어요.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 차량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노란 통제선이 쳐져 있었죠. 포크레인이 멈춰 선체로 서 있었어요. PD님 맞으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경찰관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흙투성이 현장 한가운데 녹슨 드럼통 하나가 누워 있었어요. 표면은 시멘트로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언제 발견됐습니까? 오늘 오전 9시쯤입니다. 공사하다가 포크레인 날이 부딪혔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드럼통을 보는데 숨이 막혔어요.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게 어머니일 리 없어. 그냥 옛날 폐기물이겠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카메라를 든 민준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PD님 촬영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어쨌든 기록해야 했죠.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현장에 들어섰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고모 최은미였습니다. 고모는 천천히 걸어왔죠. 표정은 평소처럼 차분했어요. 태영아, 여기서 뭐하니? 고모. 어떻게 여기를? 뉴스 봤어. 우리 농장 근처라길래. 고모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차분했죠. 고모는 드럼통을 힐끗 보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옛날에 시누이가 버린 폐기물일 거야. 농약통이나 그런 거. 하지만 고모 이건. 태영아, 괜한 기대하지 마. 내 엄마는 진작 어디론가 떠났어. 고모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고모의 손을요. 옆구리에 붙인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손가락 끝이 창백했습니다. 평소 고모답지 않았죠. 경찰이 드럼통 개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전동 톱날이 시멘트를 갉아내는 소리가 귀를 찔렀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PD님 뭔가 나왔습니다. 법의학팀이 소리쳤어요. 드럼통 안에서 천조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뼈. 사람의 뼈였죠.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귀가 먹먹했습니다. 사람입니다. 유골이에요.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민준이 저를 붙잡았어요. PD님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고모를 돌아봤습니다. 고모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미동도 하지 않았죠. 얼굴엔 표정이 없었습니다. 마네킹처럼 굳어 있었어요. 하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모. 아닐 거야. 내 엄마 아니야. 고모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항상 강했던 고모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다가왔어요. 유족분이십니까?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간신히 말을 뱉었습니다. 부검실로 향하는 차 안.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지나갔어요. 고모는 조수석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죠. 고모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고모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손이 파들파들 떨렸어요. 저는 그 손을 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도착했습니다. 차가운 폭도를 지나 대기실에 앉았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법의학자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어요. 유족분 들어오시죠.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숨이 멎었습니다. 장순옥 씨 맞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서 울렸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어요. 뒤에서 고모의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고모도 벽에 손을 짚고 서 있었어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죠. 사인은 질식사와 두부 외상입니다. 그리고 법의학자가 비닐봉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 푸른 빛이 비녀가 들어있었어요. 시신 옆에서 발견됐습니다. 제 손에 쥐고 있던 비녀. 똑같은 비녀였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였어요. 제가 가진 건 가짜였던 걸까요? 이건 유품으로 보입니다. 비녀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어머니를 그 드럼통에 가뒀던 겁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어요.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어머니는 그 좁은 드럼통 안에 갇혀 있었던 거죠. 고모가 다가왔습니다. 태영아. 고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고모를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죠?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고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15년 만에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찾고 싶지 않았어요. 드럼통, 콘크리트, 비녀.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부검 결과가 나온 다음 날, 저는 경찰서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 박준혁이 두꺼운 파일을 펼쳤어요. 장태영 씨, 이건 명백한 타살입니다.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사인은 질식사입니다. 하지만 두부의 둔기에 의한 외상이 있어요. 누군가 어머님을 폭행한 뒤 드럼통에 넣었다는 겁니다. 파일 속 사진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죠. 형사가 사진을 덮었어요. 그리고 이 비녀 말입니다. 책상 위에 증거물 봉투가 놓였습니다. 푸른빛이 비녀. 형광등 불빛 아래서도 은은하게 빛났어요. 어머님이 평소 차고 다니셨습니까? 네, 항상요. 할머니 유품이라고. 목이 메었습니다. 말을 잇기 힘들었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어머님과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비녀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죠. 그게 무슨 도둑이었다면 비녀를 가져갔을 겁니다. 하지만 범인은 시신과 함께 묻었어요. 이건 단순 살인이 아닙니다.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제 서랍을 뒤졌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비녀를 꺼냈어요.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비슷했지만 달랐어요. 제 것은 색이 약간 더 연했습니다. 조각도 덜 정교했죠. 가짜였어요. 고모가 왜 가짜를 줬을까?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중요한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오실 수 있습니까? 저는 곧장 달려갔습니다. 조사실에 앉아있는 남자. 60대쯤 돼 보였어요.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김철수 씨입니다. 어머님의 옛 사업 파트너였죠. 형사가 소개했습니다. 김철수. 그 이름을 들은 순간 기억이 떠올랐어요. 15년 전 마을 사람들이 수군댔던 그 사람. 어머니의 내연남으로 소문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장순옥 씨와 무슨 관계셨습니까? 형사가 물었어요.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농산물 유통사업을 같이 했죠. 하지만 그뿐입니다. 김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1993년 7월 17일 어디 계셨습니까? 서울이었습니다. 거래처 미팅이 있었어요. 영수증도 남아있습니다. 알리바이가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거짓말 마세요. 당신이 어머니를. 태영씨, 진정하세요. 형사가 저를 말렸습니다. 김철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저도 순옥씨 죽음이 억울합니다. 하지만 전 안 했어요. 맹세합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 진심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고모와 마주쳤어요. 고모도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온 거였습니다. 태영아. 고모. 김철수 알리바이가 확인됐대요. 그래?
다행이네. 고모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담담했어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고모는 그날 뭐 하셨어요? 뭐라니? 난 농장에서. 정확히 어디서 뭐 하셨냐고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고모의 얼굴이 굳었어요. 태영아, 너 지금 고모를 의심하는 거니?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창고에서 농기구 정리하고 있었어. 점심때쯤 신우이가 안 보여서 찾아다녔고, 고모의 대답은 15년 전 진술과 똑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김철수가 아니라면 누구일까? 어머니를 죽인 사람은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그날 밤 팟캐스트를 녹음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어머니는 타살당했습니다. 누군가 어머니를 죽이고 드럼통에 가뒀어요. 15년 동안 땅속에 묻어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이크를 붙잡은 손에 땀이 났어요. 범인은 분명 어머니와 가까운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비녀를 알았던 사람, 농장 지리를 알았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녹음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책상 위에 2개의 비녀가 놓여 있었습니다. 진짜와 가짜. 저는 가짜 비녀를 집어들었어요. 고모는 왜 이걸 준 거죠?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옛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15년 만에 가보는 곳이었죠. 농장은 황폐해져 있었어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폴폴 날렸어요. 낡은 농기구들이 녹슬어 있었습니다. 바닥을 살폈습니다. 시멘트 바닥 곳곳에 얼룩이 있었어요. 오래된 얼룩들. 혹시 이게?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만졌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휴대폰을 꺼내 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창고를 조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고를 둘러봤습니다. 햇빛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어요. 먼지가 빛 속에서 떠다녔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태영아, 여기서 뭐하니? 고모였습니다. 언제 온 건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역광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모. 여기. 이 얼룩들. 옛날 거야. 가축 도살할 때 묻은 피지. 고모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어요. 고모의 눈빛을요. 경계하는 눈빛. 날 지켜보는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창고 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고모와 저 사이에 긴장이 흘렀어요. 경찰이 곧 올 겁니다. 제 말에 고모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찰나였지만 분명히 봤어요. 그래. 조사받아야지. 할 말 없으니까. 고모가 돌아섰습니다.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뒷모습이 평소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바닥에 얼룩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축의 피일까요? 아니면 비녀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고요. 일주일 뒤 경찰의 창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사 박준혁이 저를 불렀어요. 루미놀 반응이 나왔습니다. 혈흔이 맞아요. 그럼. 하지만 최은미 씨 말대로 가축 피일 수도 있습니다. 추가 분석이 필요해요. 답답했습니다. 증거는 있는데 명확하지 않았죠. 그날 저녁 고모 집에 들렀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자는 고모의 연락 때문이었어요. 식탁에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태영아, 많이 먹어. 고모는 평소처럼 자상했습니다. 반찬을 제 그릇에 덜어줬어요. 하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고모 요즘 힘드시죠? 괜찮아. 진실이 밝혀지는 게 중요하지. 고모의 미소가 쓸쓸해 보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고모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죠. 문득 고모 방문이 살짝 열려있는 게 보였습니다.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알았어요. 하지만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방 안은 깔끔했습니다. 고모답게 정돈돼 있었어요. 책상 위에 오래된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린 제 모습. 어머니와 고모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죠.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때 눈에 띈 게 하나 있었어요. 낡은 장부였습니다. 펼쳐봤습니다. 1993년 7월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장부 안에는 어머니의 필체가 있었습니다. 농장 관련 수입과 지출.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거기엔 이상한 메모가 있었어요. 농장 매각 3억 2천, 통장 현금 2억, 합계 5억 2천. 그 아래 작게 적힌 글씨. 7월 20일 방콕행 티켓 예약 완료. 숨이 멎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떠나려고 했던 걸까요? 가족들에게 미안하지만 이게 마지막 기회야.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장부를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다른 필체가 있었습니다. 급하게 휘갈긴 글씨. 고모의 필체였어요. 보상금 3억, 현금 2억 원. 빚 1억 5천 갚고 남은 돈 3억 5천. 투자금 회수 가능. 계산기로 두드린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태영아, 뭐하니? 고모였습니다. 문 앞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고모. 이게. 장부를 들어보였습니다. 고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옛날 거야. 시누이가 남긴 거고. 뒷면은요? 이 계산은 뭡니까? 내가 나중에 적은 거야. 그때 농장 정리하면서. 고모의 말이 끊겼습니다. 고모 피지 있으셨어요? 그건. 고모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꼼꼼히 봤죠.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뒷면 계산은 1993년 7월 18일자였어요. 어머니가 실종된 다음 날입니다. 왜 엄마가 실종된 다음 날 이런 계산을 하신 겁니까? 태영아, 그땐 혼란스러웠어. 시누이가 사라지고 농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보상금이요? 무슨 보상금입니까?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고모가 한숨을 쉬었어요. 국도 확장 예정이었어. 그때 이미 소문이 돌았거든. 땅값이 오를 거라고. 그래서요? 시누이가 팔려고 했던 농장. 내가 지켰어. 그리고 보상금을 받았지. 고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장부를 내려다봤습니다.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고모 투자 실패가 뭡니까? 빚은 또 뭐고요? 사업을 했어. 유통업. 하지만 망했어. 고모가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더니 고개를 떨궜어요. 2007년에 큰 거래가 있었어. 투자했는데 사기를 당했지. 1억 5천을 날렸어. 그래서 보상금이 필요했던 거군요. 제 말에 고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태영아, 그건 아니야. 난 그냥. 고모가 농장을 지킨 이유가 보상금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야. 너 때문이었어. 내가 물려받을 땅이니까. 고모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장부를 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집에 가봐야겠어요. 태영아, 오해하지 마. 난 정말. 고모의 말을 듣지 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 핸들을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시동을 걸 수가 없었죠. 고모가 돈 때문에? 설마. 하지만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농장을 팔고 떠나려 했어요. 하지만 고모는 그 땅이 필요했습니다. 보상금 때문에요. 어머니가 사라진 다음 날, 고모는 이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어요. 노트에 타임라인을 적었습니다. 1993년 7월 17일 마이너스 어머니 실종. 1993년 7월 18일 마이너스 고모의 보상금 계산. 2007년 마이너스 고모의 투자 실패 1억 5천 빚. 2008년 마이너스 국도 확장 공사 드럼통 발견. 연결고리가 보였습니다. 돈, 땅, 보상금.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고모가 그럴 리 없었습니다. 저를 키워준 고모. 15년 동안 저를 돌봐준 사람이었어요. 아니야. 고모는 아니야.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장부 속 숫자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없었어요.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의 푸른 빛이 비녀. 고모의 떨리는 손. 창고의 혈흔. 그리고 이 장부. 모든 게 고모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니길 바랐어요. 제발 아니길. 하지만 진실은 제 바람과 상관없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잔인하게 책상 서랍에서 가짜 비녀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어요. 고모 대체 왜? 대답 없는 물음만 허공에 떠돌았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3억, 2억, 1억 5천. 어머니의 목숨값이었을까요?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간절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만나야 했어요. 15년 전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을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마을 이장 댁이었습니다. 70대 노인 박성철. 오래전부터 이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죠. 태영이 아니가. 많이 컸네. 이장님, 15년 전 일 여쭤보려고요. 아이고, 그 일 말이가. 참 안 됐지. 이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고모는 어땠습니까? 은미 씨? 그 사람 참 대단했어. 신우이 찾으러 동네 방방곡곡 다 뒤졌지. 경찰보다 더 열심히였어. 혹시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이상한 점? 없었어. 오히려 너무 헌신적이었지. 너 키우느라 고생 많이 했어.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슈퍼 주인 김순자. 은미 씨는 살아있는 부처야. 남의 자식을 저렇게 키우다니. 약국 주인 이만수. 그 사람 없었으면 태영이 어쩔 뻔했어. 정말 성녀지. 정육점 주인 최동수. 의심하지 마. 은미 씨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모두가 고모를 옹호했습니다. 일제히요. 저는 답답했어요. 누구 하나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이. 증거? 그게 다 뭔 소용이야. 사람 됨됨이를 봐야지. 김순자가 손사래를 쳤어요. 은미 씨가 신우이 죽였을 리 없어. 그 사람 파리 한 마리도 못 죽여.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마을 입구 벤치에 앉았어요. 머리가 아팠습니다. 증거와 증언이 따로 놀았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형사 박준혁이었어요. 장태영 씨, 중요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진성 교수님입니다. 누구신데요? 법의학 전문가십니다. 현장 재분석을 맡으셨어요. 지금 창고에 계십니다. 저는 곧장 옛 농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창고 앞에 검은색 승합차가 서 있었어요. 안에서 5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죠. 장태영 씨죠? 오진성입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이 차갑고 단단했어요. 교수님, 뭘 발견하셨습니까? 직접 보시죠.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 곳곳에 형광 표시가 돼 있었어요. 루미놀 반응이 나온 지점들입니다. 오 교수가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켰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 총 7군데입니다. 가축 피일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정밀 분석을 했습니다. 오 교수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에 분석 결과가 떴습니다. 인간의 혈액입니다. 동물 피가 아니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혈흔 패턴을 보면 오 교수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여기서 폭행이 있었습니다. 피가 튄 각도와 분포로 봐서 둔기로 머리를 가격당했어요. 그럼 여기서 어머니가 네, 이곳이 1차 범행 현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창고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15년 전 어머니가 이 자리에서 쓰러졌던 겁니다. 최은미 씨는 이게 가축피라고 했죠? 네, 도살할 때 묻은 거라고. 거짓말입니다. 오 교수의 단호한 목소리. 이 창고에서 가축을 도살한 흔적은 없어요. 뼈 조각, 털, 그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고모가 거짓말을 한 겁니까? 증거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댔습니다. 교수님, 고모가 정말 아직 단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최은미 씨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에요. 오 교수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창고를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차에 올라타려는데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태영아, 들었어. 교수가 왔다며? 고모를 의심하는 거야? 그러지 마. 은미 씨는 억울해. 사람들이 저를 에워쌌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이장님, 저는 그냥 진실은 이미 다 알잖아. 은미 씨는 무고해. 그 사람이 뭘 했다고 이래. 너 키운 사람이잖아. 목소리들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사람들. 모두 화난 얼굴이었어요.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손이 떨려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죠. 휴게소에 차를 세웠습니다.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오 교수에게 전화했습니다. 교수님, 마을 사람들이 모두 고모 편입니다. 그럴 겁니다. 15년 동안 헌신적인 모습만 봤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실은 사람들의 인식과 별개입니다. 증거를 따라가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마셨어요. 쓰디쓴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날 저녁, 고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태영아, 마을 사람들한테 들었어. 교수가 뭐라고 했니? 고모는 아무것도 안 했어. 믿어줘. 문자를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믿고 싶었어요. 고모를 믿고 싶었습니다. 저를 키워준 사람, 밥 먹이고 학교 보내준 사람. 하지만 증거는 달랐어요. 창고의 혈흔, 거짓말, 장부의 계산, 모든 게 고모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답장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15년 전 그날도 이런 노을이었을까요? 어머니가 창고에서 쓰러질 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고모, 제발 아니라고 해주세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밤이 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진실이 점점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었어요. 마주해야 했습니다. 설령 그 진실이 저를 무너뜨린다 해도요. 오 교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최은미 씨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창고 바닥에 혈흔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인간의 피, 어머니의 피, 고모의 거짓말. 퍼즐은 거의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단 하나만 빼고요. 왜 고모가 그랬을까요?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일주일 뒤, 오 교수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장태영 씨, 지금 당장 연구소로 오실 수 있습니까? 중대한 발견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저는 곧장 차를 몰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차가운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오 교수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부검실로 들어갔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오 교수가 펼쳤습니다. 최종 부검 보고서입니다. 처음엔 놓쳤던 부분이 있어요. 뭡니까? 피해자의 폐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화면에 현미경 사진이 떴어요. 폐 조직 확대 사진이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폐 깊숙한 곳에 이물질이 있습니다. 작은 입자들이 보였어요. 이게 뭡니까? 시멘트 가루입니다. 그리고 토양 성분도 검출됐어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폐 안에 시멘트가요? 네. 피해자가 숨을 쉴 때 들어간 겁니다. 오 교수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장태영 씨,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입술이 떨렸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드럼통에 넣어질 때 살아계셨어요.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살아 있었다고요? 네. 시멘트를 부을 때도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폐에서 검출된 시멘트가 증명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오 교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창고에서 폭행당해 쓰러졌지만 직사하지 않았어요. 의식을 잃었을 겁니다. 그 상태로 드럼통에 넣어졌죠. 그리고 범인은 시멘트를 부었습니다. 피해자가 숨 쉬는 동안에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드럼통 안에서 깨어났을 겁니다. 시멘트가 굳어가는 동안 오 교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폐 손상 정도로 봐서 최소 몇 분은 의식이 있었을 겁니다. 시멘트 가루를 들이마시면서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가 깨어났던 겁니다. 좁은 드럼통 안에서요. 시멘트가 몸을 덮어가는 걸 느끼면서 숨을 쉴 수 없다는 걸 알면서 이건 단순 살인이 아닙니다. 오 교수가 말했어요. 생매장입니다. 산 사람을 콘크리트에 가둔 겁니다. 구역질이 났어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토할 것 같았죠. 세면대를 붙잡고 찬물을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창백했어요. 15년 동안 어머니는 그렇게 묻혀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오 교수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을 리가. 목소리가 떨렸어요. 교수님,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잔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획적이었어요.
오 교수가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드럼통을 묻은 위치를 보세요. 농장 경계선 바뀝니다. 국도 확장 예정지였죠. 그게 무슨... 범인은 알고 있었어요. 이 땅이 도로가 될 거라는 걸. 시신이 영원히 발견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틀어졌죠. 공사가 15년이나 지연됐으니까요. 오 교수가 파일을 덮었어요. 장태영 씨, 이 범인은 피해자와 매우 가까운 사람입니다. 농장 지리를 알고 국도 계획을 알고 포상금까지 계산했던 사람. 고모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최은미 씨 말입니까? 제가 단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가 그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15년 전 일입니다. 최은미 씨에게 물어보세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연구소를 나왔습니다. 밖은 춥고 어두웠어요. 차에 앉아 핸들을 붙잡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죠.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이 상상됐어요. 깜깜한 드럼통 안. 몸이 움직이지 않았을 겁니다. 시멘트가 점점 굳어갔겠죠. 숨이 막혀왔을 거예요. 엄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끔찍하게 죽었다는 걸. 고모와 밥을 먹었습니다. 웃었습니다. 생일을 축하받았어요. 그 모든 시간 동안 어머니는 땅속 드럼통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고모 번호를 눌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태영아? 고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처럼 다정했습니다. 고모. 왜? 무슨 일이야? 만나야겠어요. 지금 당장. 지금? 밤인데.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고모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았어. 농장으로 올래? 네. 30분 후에 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는 텅 비어 있었어요. 가로등만 지나갔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제 눈. 충혈돼 있었어요. 고모, 진실을 말해주세요. 제발.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 교수의 보고서가 모든 걸 말해줬어요. 생매장, 잔혹한 계획, 보상금. 어머니를 죽인 건 고모였습니다. 저를 키워준 그 손으로요. 농장이 가까워졌어요. 어둠 속에서 창고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고모의 차가 이미 와 있었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를 만졌어요. 오늘 모든 걸 끝내야 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찬바람이 뺨을 때렸어요. 창고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고모가 안에 서 있었어요. 등을 돌린 채로요. 고모.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왔구나, 태영아.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차가웠죠. 할 이야기가 있어요. 나도 알아. 내가 뭘 알게 됐는지. 고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주 봤습니다. 15년 만의 대면이었어요. 진실과요. 창고 안은 고요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어요. 고모와 저 사이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 버튼을 눌렀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고모, 오진성 교수 보고서 봤어요. 그래. 어머니는 살아계셨어요. 드럼통에 넣어질 때요. 고모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시멘트가 부어질 때도 숨 쉬고 계셨대요. 폐에서 시멘트 가루가 나왔습니다. 태영아. 생매장이었어요, 고모.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참으려 했지만 안 됐습니다. 고모가 벽에 기댔어요. 고개를 떨궜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깨어날 거라는 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몰랐어. 고모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거짓말 마세요. 창고 혈흔은 인간 피였어요. 고모가 가축피라고 한 건 거짓말이었죠. 장부도 봤어요. 어머니 실종된 다음날 보상금 계산하신 거요. 고모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그래. 다 맞아. 내가 했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인정했어요. 고모가 인정했습니다. 왜요? 왜냐고? 고모가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넌 몰라, 태영아. 언니 옆에 산다는 게 어떤 건지. 무슨
장순옥. 내 언니. 아니, 남편의 형수였지. 고모가 창고 한가운데로 걸어갔어요. 천천히요. 언니는 다 가졌어. 땅도 돈도 남편도. 아들까지. 목소리에 토끼가 서렸습니다. 난 아무것도 없었어. 일찍 결혼했지만 남편은 사업 실패하고 도망갔지. 빚만 남기고.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언니한테 손 벌렸어. 얼마나 굴욕적이었는지 알아? 동생이 형수한테 돈 빌리는 게? 고모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런데 언니는 뭐래? 은미야, 내가 좀 더 살림 잘하지. 그렇게 말했어.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1993년 7월 17일. 그날 알았어. 언니가 농장 팔려는 거. 어머니가 떠나려던 거. 맞아. 딴 남자 만나서 도망가려고 했어. 너까지 버리고. 고모가 저를 돌아봤어요. 난 화가 났어. 이 여자가 또 모든 걸 혼자 가져가려는 거야. 5억이 넘는 돈을.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오후. 창고에서 언니랑 싸웠어.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냐고. 내 조카는 어쩌냐고. 고모가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혈흔이 있던 자리를요. 언니가 뭐래? 내 인생이야.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렇게 말했어. 그래서 밀었어. 쇠스랑이 있었거든. 언니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지.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처음엔 놀랐어. 피가 흘렀거든. 하지만 언니는 숨쉬고 있었어. 고모의 눈빛이 공허했습니다. 그때 생각했어. 이게 기회라고. 이 여자만 없으면 농장이 내 거야. 보상금도 내 거고. 그래서 드럼통에. 응. 창고 구석에 있던 드럼통. 언니를 넣었어. 무거웠어. 혼자 하느라 힘들었지.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감정이 없었습니다. 시멘트를 부었어. 쿡도 확장 예정지에 묻으면 영원히 못 찾을 거라고 생각했지. 어머니가 깨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몰랐어. 진짜 몰랐어. 고모가 소리쳤습니다. 의식 없는 줄 알았어. 그냥 끝난 줄 알았다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모의 얼굴에서요. 하지만 15년 동안 꿈에 나왔어. 언니가 드럼통 안에서 눈 뜨는 꿈. 고모가 주저앉았습니다. 시멘트가 몸을 덮어가는데 숨을 쉴 수 없는 거야. 소리치려 해도 안 나오고. 그 꿈을 15년 동안 꿨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후회 안 해. 고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니가 널 버리려고 했잖아. 난 널 키웠어. 15년 동안.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그게 면죄부가 됩니까? 면죄부? 아니야. 난 진짜 엄마가 된 거야. 고모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언니보다 내가 더 엄마였어. 널 진짜 사랑했거든. 이 농장 주인으로 만들고 싶었어.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곡됐어요, 고모.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왜곡? 그래, 왜곡됐을지도 몰라. 고모가 웃었어요. 섬뜩한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난 성공했어. 넌 잘 자랐잖아. PD도 됐고. 이 모든 게 내 덕분이야. 엄마를 죽이고요? 죽인 게 아니야. 고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니가 널 버리려고 했어. 난 널 구한 거야. 이해 못해? 미쳤어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고모가 얼어붙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뭐라고? 고모는 미쳤어요. 열등감에 미쳐서 사람을 죽였어요. 태영아, 어머니한테 질투했던 거잖아요. 땅도 돈도 저까지. 모든 게 부러웠던 거죠. 고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 부러웠어. 미치도록 부러웠어. 소리쳤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난 항상 뒤처져야 해? 왜 언니만 다 가져? 그래서 죽였어요. 산 사람을 드럼통에 가뒀어요. 난 몰랐다니까. 알았어도 구하지 않았을 거면서요. 고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맞아. 작은 목소리였어요. 알았어도 안 꺼냈을 거야. 이미 돌이킬 수 없었으니까.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농장 보상금 너. 모든 게 내 거였어. 포기할 수 없었어. 고모가 저를 봤어요. 난 내 엄마야, 태영아. 진짜 엄마. 아니에요. 15년 동안 키웠어. 그게 뭐가 부족해? 엄마를 죽인 사람은 절대 엄마가 아니에요. 고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다 녹음됐어요. 고모가 비틀거렸습니다. 벽을 짚었어요. 태영아, 너 경찰에 넘길 겁니다. 안 돼. 고모가 달려들었어요.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났어요.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고모 그만하세요. 돌려줘. 그것만은 안 돼. 발버둥쳤어요.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무너졌습니다. 제발. 태영아. 울고 있었어요. 15년 만에 보는 고모의 눈물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을 미리 불러뒀던 겁니다. 고모가 고개를 들었어요. 체념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끝이구나. 네, 끝이에요.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고모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최은미 씨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고모가 끌려나갔습니다. 저를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태영아, 난 정말 널 사랑했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고에 혼자 남았어요. 녹음기를 내려다봤습니다. 15년의 진실이 이 작은 기계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저 별 중 하나가 됐을까요? 눈물이 흘렀어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요. 재판은 석 달 뒤에 시작됐습니다. 2009년 봄이었어요. 법정에 섰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고모를 봤죠. 수감복을 입은 고모는 15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검사가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난 몰랐어도 안 꺼냈을 거야. 이미 돌이킬 수 없었으니까. 고모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마을 사람들도 와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증인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고모입니다. 저를 15년 동안 키워주신 분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힘드시겠습니다만 피고인의 범행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어요. 고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15년간 헌신적으로 양육했습니다. 이는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어요. 그것은 죄책감에서 비롯된 행위입니다.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재판은 길었어요.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 오진성 교수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생매장의 잔혹성을 설명했습니다. 방청객들이 손으로 입을 막았죠. 마을 사람들도 증인석에 섰어요. 하지만 이젠 고모를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마지막 공판. 고모에게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고모가 일어섰어요. 법정을 둘러봤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언니는 태영이를 버리려고 했어요. 저는 그 아이를 지켰습니다. 15년 동안 최선을 다했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에 대해서는요? 그것도 태영이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진짜 어머니가 되고 싶었어요. 태영이의 진짜 엄마로요. 왜곡된 모성애였습니다. 끝까지요. 이 농장을 태영이한테 물려주고 싶었어요.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피고인 최은미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고모가 끌려나갔어요.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눈물은 없었어요. 그저 덤덤한 표정이었습니다. 태영아, 잘 살아.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왔어요.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장태영 씨, 소감 한 말씀만요. 어떻게 지내실 겁니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25년. 고모는 75세가 돼서야 나올 겁니다. 저는 그때쯤 40이 넘어 있겠죠. 시동을 걸었어요. 어디론가 가야 했습니다.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장을 보고 싶었어요. 옛 농장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경매로 넘어갔죠. 보상금은 모두 어머니 명의 계좌로 들어왔어요. 저는 그 돈을 쓸 수 없었습니다.
한 푼도요. 변호사와 상의했어요. 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어떤 재단입니까? 가정폭력과 범죄 피해자를 돕는 재단이요. 서류 작업은 석 달 걸렸습니다. 장순옥 기념재단이 설립됐어요. 어머니의 이름으로요. 첫 후원자는 제가 됐습니다. 팟캐스트 수익을 모두 넣었죠. 사무실을 열었어요.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PD님 이름 좋네요. 장순옥 재단. 스태프 민준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좋아하셨을까요? 분명히요. 재단 일은 바빴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이를 데리고 온 여자. 남편한테 맞고 도망친 사람이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여기 안전합니다. 그녀가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도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겨. 1년이 지났습니다. 2010년 여름이었어요. 옛 농장이 있던 자리에 국도가 완성됐습니다. 개통식이 있었죠. 저는 초대받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갔습니다. 새 도로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차들이 쌩쌩 지나갔어요. 드럼통이 묻혀있던 자리. 이젠 아스팔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도로 옆 자투리 땅에 풀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얀 꽃이 보였습니다. 감자꽃이었어요. 어머니가 키우던 감자밭. 그 꽃들이 다시 피어난 겁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꽃을 만졌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자꽃들이 흔들렸어요. 15년 동안 묻혀있던 비명. 이제 그 메아리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푸른빛이 비녀를 꺼냈어요. 진짜 비녀. 경찰이 돌려준 거였습니다. 땅에 놓았어요. 감자꽃 옆에요. 돌려드릴게요, 엄마. 비녀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일어섰어요. 도로를 바라봤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어요.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 땅 아래 어떤 비극이 있었는지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진실은 밝혀졌으니까요. 어머니는 이제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였어요. 기억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죠. 걷기 시작했습니다. 도로를 따라서요. 뒤돌아봤어요. 감자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작은 꽃들. 하지만 질기게 피어났어요. 어머니처럼요. 서울로 돌아가는 길.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재단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장순옥 재단이 올해 50가구를 지원했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어요. 엄마,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기억이었습니다. 자신이 살았다는 것, 사랑했다는 것, 그걸 기억해달라는 거였죠.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15년의 어둠이 끝나고 있었어요. 고모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곳에 있을 거예요. 저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못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증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안타까웠어요. 열등감이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집착이 어떻게 괴물을 만드는지. 고모도 피해자였을까요? 아니었어요. 선택은 고모 자신이 한 겁니다. 서울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팟캐스트 최종의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긴 여정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밝혀졌어요. 타이핑하는 손이 떨렸어요. 제 어머니 장순옥은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였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눈물이 떨어졌어요. 키보드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제 자유입니다. 땅속 드럼통에서 벗어났어요. 하늘 어딘가에서 편히 쉬고 계실 겁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감자꽃이 다시 피었습니다. 작고 하얗게요. 그 꽃들이 어머니를 기억할 겁니다. 저도 기억할게요. 평생 후. 원고를 마쳤습니다. 녹음실에 갔어요. 마지막 에피소드를 녹음했습니다. 이것으로 도망자 어머니 시즌을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녹음을 끝냈어요. 마이크를 내려다봤습니다. 끝났어요. 정말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우유를 샀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거였습니다. 집에 와서 한 잔 따랐어요.
창가에 앉아 마셨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별들이 깜빡였어요.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재단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PD님, 오늘 새 가족 2명 입소했어요. 잘 돌볼게요. 답장을 보냈어요. 수고했어요. 내일 들를게요. 어머니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돕는 일.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속죄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5년. 길고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어머니는 평화를 찾았어요.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감자꽃이 보였어요. 하얗게 흔들리는 꽃들. 바람에 실려 어디론가 가는 꽃잎들. 어머니의 메아리가 그 꽃들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영원히요.